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9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늘 그 중부지방엔 아침에 새벽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지금 몰아쳤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한남동, 저도 어제 밤 저녁 시간까지 있다가 왔는데요. 한남동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이 한파를 뚫고 이 동장군 기세를 무너뜨리는 집회 현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현장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지금 집회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천막 치시고 저기서 밤 새신 분들도 있어요. 밤을 저렇게 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여서 저분들이 어디서 동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원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방에서는 KTX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의 저런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 저 열기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이나 이런 조직들처럼 관제 동원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저 조직은. 그래서 굉장히 애국 국민들의 저런 열기를 식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계를 흔들고 사법부를 정말 각성시키는 핵발전소입니다. 네, 저는 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도 보고 있다가 제가 방송 중에 집회 현장 나갈 일이 생기면 저도 현장으로 바로 라방 기구를 챙겨서 들고 현장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는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류 언론의 탄핵 정국 발 빼기. 지금 대한민국 움직이는 주류 언론들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국민 여론이 이렇게 폭발하니까 살짝 이제 발을 빼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라 하던 일방적인 그런 논조에서 약간 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진짜 내란 커넥션의 실체가 사실상 이번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이재명이 어제 그 중국 기자단하고 몰래 마포 북콘서트 뭐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만났는데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류 언론의 탄핵 정국 발빼기,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요, 김창균 칼럼에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되나, 이런 칼럼이 떴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실은 자신들이 뭐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를 버금가는 뭐 이런 대한민국의 1등 신문을 지향한다, 뭐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죠. 그런데 최근에 조선일보가 약간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저 칼럼, 조금 이따 제가 사설도 보여드릴 텐데, 칼럼을 통해서 뭐를 주장하고 있냐 하면요, 직무정지되어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끄집어내어서 인신체포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이분이 논설주간입니다. 논설주간. 논설주간. 이분 말씀 중에 이제 한번 예의주시한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 경찰연합, 공수처와 경찰연합, 이런 표현을 썼네요. 이를 막아내겠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 경찰연합, 그리고 이를 막아내겠다는 경호처 사이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 끌려 나오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쌓여온 분풀이를 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했다. 정치를,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를 한풀이하는 정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치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협상과 합의로 이끌어내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이 자들은 국회의원 정치를 아예 한풀이 하는데 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거죠. 경호처와 살상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비해온 경찰 특공대가 육탄전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특공대가, 경호처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되는가?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대테러 작전하는 부대입니다. 대테러 작전을 하는 경찰 조직이에요. 그럼 대테러 작전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9.11 테러 사건 일인 오사마 빈 라덴,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애들 잡는 조직이라 이 말입니다. 경찰 특공대는. 화력도 막강하죠. 그 철갑 장갑 차이다가 그냥 뭐 화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입니까? 헤즈볼라 조직원입니까? 하마스입니까?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에 이거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발상이에요.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는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트레이닝과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우수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 특공대를 정말 테러 조직을 잡는 데 쓰지 않고 소 잡는 칼을 손바닥만한 물고기 잡는 칼로 쓰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경찰 특공대는 경호처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하려고 만든 부대가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의 품격과 위신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칼럼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경호처 직원들하고 경찰 특공대하고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탄전을 벌이겠지. 누구는 끄집어내려고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 3단봉 나오겠죠. 여러분 3단봉 아시죠? 이렇게 탁 하면 착 펴지는 3단봉. 경찰 호신도구 중에 1번입니다. 3단봉. 3단봉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단봉 나오가 안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테이저건 나오겠죠. 테이저건도 안 되면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권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지금 강경 진압 체포 작전을 하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 책임질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누가 책임져요 그거? 그때 되면 자기들은 책임진다 안 할걸? 모든 책임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을 무릅써야 하느냐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정당한 수사에 응한다고 했어요.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공수처하고 공조본에 있는 소위 말해 경찰 수뇌부들, 민주당하고 내통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이상식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공조본에 있는 후배들한테 뭐 격려하고 이러면서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 내지 발부되는 것까지 훤히 알고 있는 사전에. 이런 경찰 수뇌부에 있는 친민주당 세력하고 공수처하고 이거 지금 대통령 잡아넣어서 망신 주고 기세 꺾어서 헌재 심판할 때 파면시키기 유리하도록 전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응? 김창균 칼럼은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대통령을 꼭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서 수사받게 해야 하나,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의 속이 시원하겠나. 한풀이 정치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한풀이 정치. 근데 이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이 오늘 조선일보에 실려서 보도가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칼럼 같은 경우는 논설 주간이 쓰지만 사실은 이 칼럼 내용도 논설 주간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나름대로 조선일보 내부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변화다.
자, 사설 한번 보죠. 조선일보로 사설. 민주당은 아주 혼내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계 은어로 조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지금 제가 요 사설 다음에 지지율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최근 한 5군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경향은 뭐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15%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15%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같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낙마시키고 이재명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인 4월달 전에 선거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꼼수 아니냐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관심은 오로지 조기 대선에만 쏠려 있고,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다. 왜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장악한 국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정치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조선일보 사설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설이란 것은 그 언론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공식적인 입장이, 잘 보세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1차, 2차 표결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되겠구나. 이렇게 대부분 지레짐작을 했죠. 근데 한 달 사이에 그 짐작이 맞으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탄핵 전국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율이 4%였습니다. 4%. 30 몇 프로였다가 4%.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0% 초반대였다가 지금 많이 나온 것은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는 40%. 또 다른 여론조사는 34%, 5%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평균값을 잡아보면 계엄 사태 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20% 초반에 머물러 있었던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고 최소 15%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이 오르는 이 기현상, 이런 대통령을 인신체포를 해서 망신을 주고 구속시켜서 탄핵 심판에서 파면시킨다? 그러면 이거 밀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밀란 난다고요, 이거는. 밀란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의 이딴 무리수의 역풍, 일부 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근접. 이건 조선일보가 직접 여론조사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여론조사 한 거는 여기 보면은 더 퍼블릭에 보도된 건데 5개 여론조사,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조작설, 윤지지율 34에서 40%. 그 밑에 서브타이틀을 쭉 보시면은 5개 여론조사가 다 나오죠. 첫 번째가 KPI 리서치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6.9%. 그 다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0%. 더 퍼블릭 파이낸스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3%. 천지일보 조사 36.1%. 쿠키뉴스, 여기는 국힘 지지율이 36.3%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쿠키뉴스 같은 경우는 국힘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나 거의 뭐 똑같습니다. 0.7%밖에 차이 안 나죠. 똑같다는 소리죠. 자,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그동안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를 안 했어요. 외면했어요. 자기들 자체로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서 여론조사를 안 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를 하면서 야당에 있던 무리수의 역풍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 여야 지지율까지 근접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민심의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 기사에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이분 정치 컨설팅 잘하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서 전국이 이 지경까지 오는데 책임이 큰 정당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대와는 달리 지금은 중도 무당층이 민주당을 대안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그동안 그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까불었죠. 좀 까불었습니다. 교만했죠. 뻑하면 탄핵, 뭐 판사 탄핵, 검사 탄핵, 뭐 감사원장 탄핵, 무조건 탄핵이잖아요. 장관 탄핵.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중도 무당층이 이 스윙보터라고 하죠. 스윙보터. 선거 때마다 이쪽 찍을 수도 있고 저쪽 찍을 수도 있는 중도 무당층이 이 민주당이 너무 불안하다. 이 불안정한 정당이다.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없애려고 나라를 절단내는 정당이다. 그래서 대안정당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조선일보 이것도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찬성 반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가 44%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44%나 반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 국민이 100명이면 44명이 윤석열 대통령 인신 체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성이 54%,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44%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잡아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의 44%, 100명 중에 44명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거칠게 경찰특공대 투입하고, 저는 경찰특공대 투입하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데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를 투입한다는 소리는 차라리 K9 자주포를 쏴버려 그냥.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대통령 관저에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만약에 났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의 대테러 경찰특공대 스왓이라는 그런 팀들 미 백악관에 보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과 품격을 얼마나 추락시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도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전쟁하듯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전쟁하듯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쟁하자는 소리냐? 한간에 경찰 특공대, 드론, 레커차와 장갑차 투입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쟁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아마도 이런 사태가 있으면 외신들은 이를 대한민국의 내전으로 타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따로 드리겠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하는데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찰특공대 투입해야 된다, 레커차로 해서 물대포를 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그걸 전 세계가 볼 텐데 전 세계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수준을. 자기 나라 대통령 잡아놨는데 불과 직전에 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경찰 주요 간부들이 다시 돌아서서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인신구속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대한민국 국격과 품격은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당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겠냐고. 왜? 이건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잡아 넣어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만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은 이재명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이 4월 달에 나버리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못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치 생명 끝장난다. 그 전에 모든 걸 결판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프리진 뉴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 뒷유리에 쓰여진 소환 행동조 논란. 이게 네티즌이 올린 건데요. 이 지금 최근 그 탄핵 찬성파 집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소식 많이 들으셨죠. 뭐 현직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도 언급을 했고, 여기 사진을 한번 보면, 사진 한번 내려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차량 오른편 뒤쪽에 저게 이제 원래 중국 정자체가 아니고 간자체입니다. 저거.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만든 소환 행동조. 소자가 저게 손수자가 들어가죠. 앞에 손수자 변이. 저게 무슨 소리냐? 무장 세력 소탕. 게릴라 소탕 작전할 때 쓰는 그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린다는 이 소리거든요. 손을 대서 없애버린다. 저 말은 한국을 손을 대서 없애버리는 행동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저걸 그 사진 밑에 보면 설명이 돼 있어요. 약간 밑에 보면 여기 보시죠. 길거리에서 이런 거 본 사람 있어요? 간자체로 소환 행동조. 풀이하면 한국을 제거 멸망시키자는 행동조. 이거 많은 놈들이냐? 이런 걸 붙이고 다닌다. 응? 이런 걸 지금 붙이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자 있으면은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한번 스티커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을 위로 올려줘. 소환 행동조. 한국을 멸망시키겠다는 행동조. 저 뭐야? 간첩이네. 반국가 세력이네. 저게 바로. 대한민국 멸망하게 만드는 반국가 세력이네. 저 스티커를 보시면 여러분들 경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마포에서 중국 기자단들하고 극비 회동을 한 게 들통이 났어요. 그 기사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되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저도 저 기사가 나면서 관련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 기자들과 비밀 회동하고,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 중국에 기자들이 있습니까? 중국은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함을 쓰려면 최소한도로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있는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그 기자, 프로듀서. 그런데 중국에 저널리즘이 있어요? 중국은 언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사가 없어요. 그럼 뭐냐? 공산당 선전선동부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을 벌이는 보도 일꾼, 이 공산당식 용어입니다. 보도 일꾼밖에 없어요. 즉 이재명이 어제 중국의 보도 일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극비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극비로. 그 들통 났어요. 여기에 수행한 국회의원이 이은주 국회의원입니다. 이 이은주. 미래통합당으로 부산시장 출마했고 부산 남구을의 미래통합당으로 20대 총선이죠. 21대 총선인가요? 출마했던. 그래서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 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한 그 이은주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예를 들자면 해외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어떤 문제 이런 걸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개미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수를 줄인다. 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죠, 지금. 꼭 보면 나치, 히틀러, 나치들이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공식 일정이었는데 외부에 알리지 않았대요. 민주당은 이 행사가 있고 나서 간담회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2차례에 걸쳐서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건 보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 잠입해서 취재 영상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전국에 중국 기자들, 중국 보도 일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간담회를 주선한 자가, 제가 이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한 보수 일간지의 출판국 부국장급 기자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수상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중파들끼리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뭐 그동안 중국 당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든지, 어떤 혜택을 받았든지 그런 자들끼리 모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국 보도 일꾼들 불러서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게 중국의 어떤 우호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친중 세력들의 작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의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스티브 배너라고 그 전략가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은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고 한국 내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는 좌익 구태타다.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지적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은 결국 친중 세력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비판한다. 점령군이라고 비판한다. 이거 해방 전후에 남노당들이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하고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이자 위험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대목입니다. 어제 그 일이 몰래 극비 회동을 하다가 다 들켰어요. 일부 시민단체가 그 극비 회동 장소 바깥에서 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폭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윤체포 제시도 앞두고 물대포, 장갑차, 헬기 다 동원해야 된다. 이런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망언을 쏟아낸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 기사의 맨 끝부분에 가보면 김기표 의원이라고 있는데, 김기표 의원,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그 털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 경호처가 총도 들고 있는데 만약 총을 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쏠 수 없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뭐 아예 막 K2 뭐 전차 K9 자주포 다 동원하라고 하지. 그러면 이 자들이 얼마나 이 몰상식한가 하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 특공대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테러 조직을 때려잡는 대테러 조직이거든요. 근데 자기 나라 현직 대통령, 아직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뭐 물대포 쏘고 헬기도 띄운다고? 대통령 관저 위에는 헬기가 뜰 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자가 김기표 이 의원은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했어요. 당시 횡행했던 적폐청산 작업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사법고시를 해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판검사, 군 판사, 군 검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참상이나 전쟁의 실체를 잘 아는 장군들은 절대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언제든지
관에 눕게 되는 그 시신의 수위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알면 알수록 전쟁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against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군인들입니다. 왜?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이 김기표 의원은 자기가 군 검찰관으로 특수전사령부가 그런 부대가 있잖아요. 대테러 작전하고 뭐 이런데. 뭐 예를 들자면 네이비실이나 예를 들자면 특전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그냥 군 법무관 하다가 군 복무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 특수전사령부의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생하는 특전사 부대원들이 막 헬기 레벨 뛰어내리고 그것도 야간에 뛰어내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그냥 땅굴 파고 숨어 있으면서 생존 지옥 훈련하고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고 물대포를 쏘고 뭐 이런 헬기가 동원하고 장갑차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데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근데 김어준은 한술 더 뜹니다. 이 김어준, 털보 김어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저격수들이 경찰 특공대 저격수들이 밖에서 경호처 직원들 가슴에다가 레이저 포인트, 그러니까 에이밍을 딱 해가지고 빨간 점 나오게 하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놀라서 도망갈 것이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선무 방송도 하고, 물대포도 쐈다가 그 재료액이 들어있는 캡사이신도 쐈다가 몇몇 끌고 나갔다가 계속해서 반드시 뚫어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나오는 말도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라. 박찬대 원내대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관저에서 끌어내야 된다. 하여튼 말들이 이런 거 보면 전현희 의원 군대 안 갔다 왔을 테고 박찬대 등등 실제로 그 대테러 작전이 진압되는 그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 못한다고요. 언론도 부추깁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번엔 경찰이 주도. 스크럼 뚫을 대규모 병력 투입. 여기 보면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뭘 파악해? 문건 봤어? 작전 알리면 작전 문건이 있을 텐데 그 문건을 봤어요? 중앙일보가? 부추기는 거지. 강경 진압해서 끌어내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언론이. 사실 지금 언론사별로 약간의 대응 방식을 보면은 조선일보는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오늘 칼럼이나 사설 등에서 굳이 이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인신체포해서 끌어내면 민주당과 당신 지지자들이 속이 후련해지겠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계속 강경 진압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왜 그럴까? 혹시 중국 자본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들어갔나? 의심이 든다는 소리가 많죠, 최근에.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나? 채널A나 JTBC에 중국 자본이 들어갔나?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쇼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2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등 사정기관에 특활비, 특경비 빵원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응?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왜 추경을 하자고 하지?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 못하도록 2025년 일 못하도록 추경이 특활비, 특경비 다 날려놓고 이제 정작 추경을 해야 된다고 이 말하는 이 가증스러운 두 얼굴의 민낯,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즉 작년 연말에 특활비, 특경비 다 잘라낸 것은 진짜 필요하지 않아서 잘라낸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일하지 못하도록 뒷다리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역화폐라는 거 있죠. 저기 보면은 지역화폐. 지역화폐. 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세력은 지역화폐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라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화폐를 관리하는 그 브로커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브로커 회사가 수수료를, 대행 수수료를 얼마를 가져가냐? 1.35%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1조 발행하면 130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아니, 지역화폐 발행할 거 뭐 있어요? 현찰로 주면 되잖아. 근데 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 브로커 회사에게 대행 수수료를 1.33% 정도 줘야 되고, 또 낙전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쿠폰 받으면, 지역사랑 상품을 쿠폰 받으면 다 못 쓰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낙전 수익이 많단 말입니다. 그건 또 브로커 회사가 다 챙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을 지지했던 종북 주사파 세력들 뒷돈 챙겨줬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바로 그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의 코나아이라는 지역사랑 상품권 쿠폰 발행했던 그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감사받고 그랬어요. 응? 그 모아놓은 돈으로 또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죠. 왜 굳이 슈퍼 추경을 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요걸 쏙 집어넣어놨느냐. 이거는 안 봐도 훤한 거죠. 지들 지지하는 그 세력들한테 뒷돈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작년에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해서 결국 이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오게 만든 세력이 바로 민주당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름녀라는 분이 그 브로커 회사가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더 퍼블릭 보도를 보면은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언급된 이유, 헌재가 사인 줬다. 자, 이게 장동혁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그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헌재 사무처장한테 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재판을 가보면 판사가 가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재판장이, 이 장동혁 의원 말입니다. 재판할 때 재판장이 충분히 증거 조사하신 것 같은데 증인을 추가로 부를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는 수가 있잖아요. 재판장이. 그러면 변호사는 빨리 알아듣는 거죠. 아, 재판장이 우리 손 들어줄 모양이다. 증인 추가로 더 안 불러도 우리 손 들어줄 것이다. 이런 사인을 준다는 거죠. 바로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주도가 된 탄핵심판 추진단, 탄핵소추 추진단, 거기서 5가지 쟁점을 가지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5가지를 밀어 넣었거든요. 근데 이걸 4개로 하라고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이. 5개 중에, 5개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크게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고, 또 크게 보면 내란죄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자, 즉 1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 2번 포고령 1호를 발포하게 된 행위,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건 비상계엄에 관련되는 겁니다. 나머지 3개가 뭐냐 하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근데 요걸 하면서 뭐냐, 여러분 내용 보면 있죠. 밑부분 그 밑에 거 보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한 행위, 그 다음에 또 군대를 동원해서 행위, 이 5가지. 이 5가지 중에 뒷부분 3개가 군대라든지 경찰을 동원한 행위, 이거 아닙니까? 요거를 바로 윗문단을 보면 쟁점을 4가지로 좁혀줬어요. 뭐냐? 1번, 2번은 똑같습니다. 1번, 2번. 근데 3번, 4번이 바뀌죠. 어떻게?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즉 군대를 동원한 불법 행위, 즉 내란, 이 부분을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핵 소추안 내용의 거의 80%에 해당되는 내란죄를 끄집어냈다는 소리예요. 헌법재판관이 왜 이런 수상한 제안을 할까? 응?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소위 말해서 탄핵 소추안의 동일성 원칙이 파괴됐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원 탄핵 소추안 사건을 각하시키고 다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재표결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 말은 이래서 공정한 심판이 되겠느냐. 재판부가 권유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법적 카르텔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번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넣은 이 최상목이가 임명시켰어요. 요번에 정계선이라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했던 여성 판사가 있습니다. 이 정계선의 남편이 황규필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황규필이 일하는 법무법인이 저 정계선 있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황규필이고 황규필 변호사가 일하는 곳이 공익법무재단 뭐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김희소 전 헌법재판관인데 김희소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계선이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집에 돌아가면 자기의 남편인 황규필 변호사에게 베갯머리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황규필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또 바로 이야기하겠죠. 그럼 김희수는 정청래한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정청래는 바로 이재명한테 보고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카르텔이 작동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래서 불공정한 헌재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프리즌 뉴스에 나온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의 소명은 검은 좌파 사법 카르텔을 분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윤상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사법부가 지금 좌파 사법 카르텔에 오염되어 있다. 국민 주권이 헌법재판소의 몇몇 재판관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지금 현장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불공정한 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시, 견제, 예의주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법치 파괴의 삼적이다.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밝혔어요. 더 퍼블릭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법치 파괴 삼적, 공수처장 오동훈, 그 다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그 다음에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장 박세연, 이 세 명이 대한민국의 수사 사법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무리한 월권, 불법수사를 자행한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영장 청구하고 또 편법으로 발부받아서 불법수사한다고 한다. 오동훈.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은 사실상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세연, 그 조금 기사를 내리시면 서브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박세연은 관할 것 없는 불법 수사를 해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세 명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 수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헌재와 짬짬이 이어서 경찰 법원과 내통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게 진짜 내란 세력 아니냐, 내란 커넥션 아니냐.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상식
이상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학 나오고. 즉 체포영장이 언제 나오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SNS에 썼어요, 본인이. 뭐냐면 주말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체포영장이 나오면 다시 폭풍 같은 날이 이어질 것이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다. 국수본하고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네트워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상식을 통해서 국수본과 경찰 내부에 친민주당 정치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자들이 진짜 내란 커넥션의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 글을 썼다가 4분 뒤에 또 바꿔서 다른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이상식 의원은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MB 정권 시절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MB 정권 때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뭘 삐졌는지 갑자기 민주당으로 가서 정치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시각 한남동 프리즌 뉴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보면 지난 밤에 현장을 지켰던 분들의 사진이 쭉 사진 뉴스로 나와 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친 자유시민들 한남동으로 저렇게 나와서 보십시오. 뭐 나이 드신 분도 보이고 우리 젊은 2030도 많이 보이죠. 저 오른편에 뭐 빵모자도 쓰시고 귀마개도 하시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죠. 쭉 보시면 뭐 저렇게 등도 들고 있고 Stop the Steal, 내 표를 훔쳐가지 마, 내 자유, 내 인권을 뺏어가지 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제를 털어가지 마, 난 Stop the Steal. 저렇게 서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합니다. 함성도 지르고. 네. 저기 보면 이 빨간색 등을 들고 있죠. 쭉 내려가 보시면 저게 이제 경광봉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현장에 가면 멸공봉으로 통합니다. 멸공봉으로 통합니다. 예. 공산당 때려잡는 멸공봉으로 통합니다. 예. 저게 좌파 세력들이 이제 젊은 애들 유인하려고 아이돌 응원봉 들고 나오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저 멸공봉입니다. 저렇게 앉아 있어요, 밤에. 지금 현장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장 그림?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밤새고. 근데 저걸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 투입한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지키자 2030 백골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030 백골단 수십 명 관저앞 등장, 민간 수비대 조직, 방독면까지 구비. 백서스 정책연구소 김정현 소장이 지금 주도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낮에 근무 마치고 나면 여기 현장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저 하얀 헬멧을 쓰고 뭐 유튜버도 들고 유튜브 카메라도 들고 또는 무릎 보호대 뭐 이런 걸 들고 경광봉 들고 저 관저 앞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몸으로 막아내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내요? 2030 백골단. 2030 백골단.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류 언론의 탄핵 정국 발빼기, 특히 조선일보 사례를 들어서 지금 여론이나 언론이 확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란 커넥션의 실체에 대해서 공수처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장 이런 자들이 민주당과 야합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는 내란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왜 갑자기 중국 보도 일꾼들을 몰래 만났을까? 중국의 눈치를 왜 볼까?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는 스티브 배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두고 있는 한국 내 종북 주사파들이 벌이는 반란이자 쿠데타다. 이게 이 사안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말, 몸, 돈입니다.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몸으로 가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돈으로 후원하십시오. 지금 한남동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애국 국민들의 저 집회 운동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저 현장에 나오시면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는 게 한꺼번에 해결돼요. 현장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말과 몸과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 애국 국민 운동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